안녕, 수공닷컴 수원시 성우쌤이야.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뿌리와 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뿌리와 줄기. 네, 뿌리와 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한번 봐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뿌리죠. 네, 뿌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단원을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처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1학년 2학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이 바로 식물이에요. 식물. 아시겠죠? 네, 식물입니다. 네, 식물입니다. 그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야.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의 구조, 어떤 것들이 있어? 뿌리 있고요. 그죠? 뿌리 있고, 여기에도 써있지만 줄기도 있고요. 또 뭣도 있니? 잎도 있지, 그지? 이런 것들, 뿌리와 줄기와 잎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 기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식물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활동들. 식물도 생물이야. 살아있잖아, 그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애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보면 지금 선생님이 안산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게 선생님이 현장에서 지금 수업을 하는 것들은 지금 인터넷에 올리는 것들은 개념 강의 위주로만 올리게 되고, 나머지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강의가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뿌리. 뿌리에 대해서 이제 보면 뿌리의 종류에는 고등뿌리와 수염뿌리가 있다. 우리가 1학년 1학기 끄트머리쯤에 공부했어. 그죠? 네. 고등뿌리, 수염뿌리 하기 전에 식물의 종류에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 하면서 나왔었어. 기억나니? 네. 쌍떡잎 식물이 무슨 뿌리였었죠? 고등뿌리였습니다. 그죠? 외떡잎 식물이 대표적인 수염뿌리였었고요. 맞죠? 네. 사진도 나와있고 그림도 나와있어. 네. 수공닷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각자 가지고 있는 교재라든지 교과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뿌리, 곱게 뻗은 원뿌리 주변에 겹뿌리가 나 있는 뿌리다. 원뿌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네. 중심이 되는 뿌리가 원뿌리죠. 네. 주변에 나 있는 뿌리들이, 이런 뿌리들이 겹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과 거씨 식물이 있다. 우리 1학년 1학기 때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한번 열심히 하면 뒤로 갈수록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수염뿌리. 원뿌리와 겹뿌리에 구별이 없는 뿌리이다. 외떡잎 식물이 있고요. 됐죠? 외떡잎 식물 어떤 애들이 있는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뿌리의 구조와 기능. 뿌리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채관이라는 거, 물관이라는 거, 요거 뿌리에도 있어. 채관이 뭐였지, 얘들아? 채관이 뭐였어요?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야. 광합성 아니면 양분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채관이었어요. 그럼 물관은 뭐였지? 물이 이동해가는 통로야. 물이 이동해가는 통로. 그게 물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 한번 봐봐. 물은 뿌리털을 통해서 흡수가 돼. 그럼 이거 흡수됐잖아? 그 흡수된 물이 뿌리만 필요해? 아니야. 식물 전체가 다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흡수한 물을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지? 그 통로가 바로 뭐다? 물관이다. 맞아요? 물관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채관은 뭐야? 요 이파리에서 광합성 하지? 광합성 합니다. 그죠? 염록체가 있어서 광합성 한다 그래서 광합성하면 양분이 만들어지거든. 그 만들어진 양분이 요 이파리에만 필요해? 아니야. 몸 전체 다 필요해. 그럼 그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그게 바로 체관이에요. 물관과 체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라보면 되지. 잘랐을 때 쌍둥잎식물 같은 경우는 물관, 체관, 형성층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배웠습니다. 그죠? 애떡잎식물은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보시면 체관이 있고요. 물관이 있습니다. 체관과 물관. 다음에 뿌리굴무. 뿌리굴무는 뭐냐면 뿌리가 있으면 뿌리 가장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장점이라는 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분열, 무슨 생장이 일어나느냐? 길이 생장이 일어나요. 길이 생장. 그러니까 길어지게끔 해주는 곳이라는 거야. 중요한 부분이야. 식물은 동물하고 달리, 사람하고 달리 사람은 몸 전체에서 생장이 일어나지 특별히 정해진 곳이 없어. 전체적으로 다 자랍니다. 하지만 식물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면 생장점과 형성층에서만 생장이 일어난다 얘기를 했습니다. 형성층은 여기 얘기했고요. 부피생장, 붉어지는 거. 기억들 나지? 다음에 이 생장점에서는 길이 생장, 길어지게끔 하는 생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 골무, 뿌리골무다라는 거야. 골무 여러분들 바느질 할 때 요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골무. 네. 다음, 표피. 가장 바깥에 있는 한 겹의 세포층, 밑줄 쳐야 됩니다. 한 겹의 세포층이라는 말. 뿌리 내부를 보호하고 있고요. 뿌리털, 흙 속의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다음에 또 밑줄 쳐야 됩니다. 흙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다. 흙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표면적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가 되겠다. 다음에 한 개의 표피세포가 변한 것이다. 밑줄. 한 개의 표피세포가 변한 것이다. 밑줄. 그 말 뭐냐면 뿌리를 보면 바깥쪽에 이제 저기가 있어요. 표피세포. 그지? 표피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또 표피 조직을 이루잖아. 그지? 요 표피세포가 있는데 식물 뿌리를 보면 이렇게 뿌리털이 나 있거든. 뿌리털을 확대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요 하나의 표피세포가 변형이 돼갖고 이렇게 뿌리털이 됐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한정으로 나오는 게 요렇게도 나와요. 요 두 개의 표피세포인데 걸쳐갖고 뿌리털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네. 하나의 표피세포가 변해서 뿌리털이 됐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게 핵입니다. 그죠? 네. 핵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다음. 네, 생장점. 세포 분열이 활발하여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뿌리에 길이 생장이 일어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가로 열고 형성층은 부피생장이라고 하나 써둘까요? 형성층은 부피생장. 다음 뿌리의 기능. 지지작용. 식물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흡수작용. 물과 무기양분 흡수하고요. 저장작용. 양분을 저장을 합니다. 고구마무, 당근, 달걀 이런 거. 여러분들 감자 있잖아. 감자는 뿌리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감자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 덩이줄기라고 해서 줄기 부분이야. 다음 호흡작용. 뿌리의 기능 4가지. 지지, 흡수, 저장, 호흡. 이거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뿌리도 배우고 줄기도 배우고 잎도 배울 텐데 뿌리에 기능이 있고요. 줄기에 기능이 있고 공통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구별지어서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구별지어서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돼. 선생님이 암기자를 만들어서 테스트 볼 때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3. 뿌리에서의 물의 흡수. 삼투현상에 의해 물이 흡수된다 그랬습니다. 삼투현상 동그라미. 삼투현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삼투현상이 뭐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할 때의 원리가 바로 삼투현상인데 삼투현상의 정의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삼투현상이란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저농도에서 농도가 높은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해가는?
물이 이동해가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런다? 삼투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삼투현상은 왜 생긴다? 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건 알고 있잖아. 이건 초딩도 알아. 그지? 알고 있잖아. 뿌리의 뿌리털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우리가 금방 배웠잖아. 그지? 근데 뿌리털가 한 개 있는 것보다 무지 많을 때 더 표면적이 넓어져서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배웠어, 지금. 여기까지는 배운 거야. 그런데 여기에 얘네들이 주둥이가 달려서 마우스가 달려갖고 빨대 꽂아갖고 쭉쭉 빨아들여? 그런 거 아니지. 맨인블랙 보면 뭐 그런 상상이 뭐 기발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이는지 안 궁금해? 안 궁금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빨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걔가 무슨 현상에 의해서? 삼투현상에 의해서 빨아들인다라는 거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들어간다는 거야, 물이. 그러면 어디가 농도가 낮은 거야? 뿌리털이 낮은 거야? 바깥이 낮은 거야? 바깥에가 낮은 거야. 저농도. 안에가 고농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뭐가 이동해 간다고? 물이 이동해 간다고. 다른 거는 이동해? 못 이동해. 왜냐면 뿌리털에 있는 세포막이 물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과성 막이거든.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 처음 나오는 것들이 있어. 각자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만 반투과성 막, 물만 통과시키는 막이에요. 구멍이 넓지가 못해. 알겠어? 그럼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그죠? 뿌리털 여러 개 있어서 표면적이 넓어져서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 현상, 원리는 삼투현상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가는데 그 물만 이동하는 막을 우리는 무슨 막이라고 그런다? 반투과성 막이라고 한다. 뿌리털에 있는 세포막이 그 막이에요. 그러니까 물만 이동해 갑니다. 아시겠죠? 네. 요런 게 바로 삼투현상이야. 세포면 나와 있습니다.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맥,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설탕물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림 한번 봐봐, 얘들아. 네.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라든지 뭐 우투라든지 뭐 있잖아, 그지? 그럼 교재라든지 아니면은 교과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탕물이 농도가 높아, 물이 농도가 낮아. 설탕물이 높고 물이 농도가 낮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물에서 설탕물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그지? 그러니까 설탕물의 수면의 높이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그 소리예요. 뿌리에서 물의 흡수와 이동 경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흑소, 뿌리털, 피층, 내피, 물관. 됐니? 안으로 들어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물을 끔찍히 아껴. 그럼 집에도 큰 나무가 2개가 있어요. 거실에 큰 나무가 실제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해무목이 아니고 해피트리인가? 해피트리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철쭉이 있어. 철쭉이 이제 선생님 부인이 너무 이쁘다고 해갖고 이제 들여놨는데 벌레가 있는 거야. 철쭉 뒤에 이런 건 날파리 같은 것들이 벌레가 있고 그래서 와이프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이파리를 다 띄웠어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굉장히 보기 좋아하는데 나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와이프는 아직도 그걸 보고 철쭉꽃이 필 거라고 믿고 있어. 선생님 봤을 때는 이미 말라 죽은 것 같아. 같은데 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파리 그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하면 그 이파리까지 다 물이 이동해 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걔네들도 필요하니까. 얘가 그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뭐야? 물관이야. 그리고 이파리에서 양분 얘는 양분도 못 만들어내네. 그치? 양분을 못 만들어내. 비실비실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비료를 줘. 그것도 고급 비료를, 좋은 거를 막 닌게루 뽑고, 알지? 닌게루 같은 거. 영양제 뽑고 막 비료 주고 해. 그렇다면 이 식물은 더 잘 자랄까? 더 말라 죽겠지? 왜 그럴까? 바깥에가 저농도여야 돼, 흙이. 또 고농도가 돼버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저농도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2번 죽이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비료 쓰느라고 돈 들이고, 그지? 식물 죽이고, 시간 들이고. 다음에 물과 무기양분의 이용. 물관을 통해 잎으로 이동하여 광합성의 원료로 이용이 된다. 잎에서 광합성 합니다. 광합성 할 때 물이 필요해. 비대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무기양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이 있으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 10개.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꼭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잎이 누렇게 변하는 등 결핍증이 나타난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